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학생이 줄면서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은 이제 도심에서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전까지는 원도심에서만 볼 수 있었던 상황이지만 이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올해 신입생 10여 명이 입학한 한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도 70여 명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시골이 아닌 도심에 위치한 학교의 상황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주변 마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오히려 적막감마저 듭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마을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그때는 애들이 많았죠. 막 놀고 막 집집이 막 몰려다니고 막 이런데 지금은 그런 게 애들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35년을 거기서 살고 있는데 애들이 없어. 지금 애들 보기가 힘들어요. 아니 애가 없어요. 이건 다 남한 사람들 불고 자꾸 이사를 가고 하니까 이거 없어요 사람들. 그나마 이곳은 나은 편입니다. 도심에서 폐교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구 삼복도로의 한 초등학교는 지난 2018년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 수가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금정구의 한 공단에 위치한 학교도 폐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올해 3월까지 27개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 수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34만 5천여 명이었던 학생은 5년 만에 4만여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8천여 명이 줄어든 겁니다. 부산의 16개 구군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 3,200여 명, 학교도 9개에 불과한데 중학교는 한 곳만 남았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해운대구로 학생 수 4만 3천여 명, 학교도 64개가 있습니다. 그나마도 감소세는 피하지 못합니다. 최근 5년간 학생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부산 진구로 지난 2006년 3만 7천여 명에서 6천 명 남짓 감소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학생 수가 늘어난 곳도 있습니다. 강서구와 기장군 두 곳인데 각각 5천여 명과 2,200명이 증가했습니다. 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난 효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도심의 학생 감소 추세를 늦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문 닫는 학교는 점점 늘어나고 골목길 아이들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저출생의 그림자가 도심을 뒤덮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광복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6.25 전쟁 피란기에서 7, 80년대 산업화를 거치기까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부대끼며 수업을 들으면서도 선생님 말씀은 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애를 썼었죠. 그때 그 시절 학생들은 학교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상 하나가 6명이 앉아서 해. 그래가지고 그게 한 10개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애로가 많았죠 뭐. 한 70명 정도, 68명 정도 됐어요. 아마 안 해본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불편한지 모르고 했는데. 이렇게 넘쳐나는 학생 수에 흔히 말하는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 2부제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학교의 모습은 늘 북적였는데요. 그랬던 우리의 학교, 이제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점심시간 때 보통 친구들은 다 축구나 그런 걸 했는데 저는 학교에 애들이 없으니까 저밖에 혼자 할 때 심심하고 외로워요. 지난해 말 전교생이 단 한 명 남은 경기 부천의 한 초등학교 학생이 한 말입니다. 황정훈 학생, 선생님과 나 홀로 공부를 이어가다 올해 초 졸업해 학교를 떠났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던 분교는 올해 초 더 이상 신입생을 받지 않고 폐교하면서 이 학생의 초등학교 시절 추억은 아쉽게도 사라졌는데요. 수도권도 이런 사정인데 지역으로 가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지난 1982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모두 3,800여 개 학교가 폐교 수순을 밟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828개교로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고 이어서 경북이 729개, 경남이 582개, 강원이 460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역 내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됩니다.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은 42만 명 순이었지만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서 115개 학교나 됐습니다. 전남 23곳, 경북 21곳, 강원 20곳, 경남과 전북이 각각 11곳 등으로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 집중됐고 경기와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도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오는 2027년에는 입학생이 지금보다 15만 명가량 줄어든 27만 명까지 뚝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고 학교가 하나둘 사라지다 보면 젊은 층의 인구 유입이 막히고 지역이 낙후된다는 인식이 커집니다. 폐교를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학령 인구가 해마다 감소해 결국 도미노 폐교 위기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 과거 콩나물 시루 교실은 이제 역사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광단지 내 민간 투자도 모두 마무리되면서 2, 3년 안으로 모든 시설들이 완공될 전망이고 올 여름이면 루지나 테마파크 같은 놀이시설도 개장하죠. 관광을 넘어 동남권 최대 관광 요충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먼저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청사진을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계절 체류형 명품 해양복합 리조트, 기장군 기장읍 일원에 조성 중인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청사진입니다. 여의도보다 76만 제곱미터가 더 큰 부지에 7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계획했던 34개 시설 중 공공시설 2곳을 제외한 32개 시설에 대해 민간 투자 유치가 완료됐습니다. 국립부산과학관과 쇼핑몰, 호텔을 비롯해 현재 22개 시설이 운영 또는 공사 중인데 부산의 디즈니랜드가 될 테마파크와 스카이라인 루지는 올여름 개장을 계획하고 있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아쿠아월드, 세계적인 휴양시설인 반얀트리 부산, 부산 문화예술타운 등 나머지 시설들도 2년 뒤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사업 논의가 시작된 이후 20년 만에 사업 완공이 눈앞에 다가온 겁니다. 한 1만 2천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천만 명 정도의 내외국인들이 방문할 것으로 저희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도 지역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양이라는 부산의 특색을 살리면서 체험형 놀이시설 등 기존의 부산에 없던 관광 콘텐츠까지 채운 오시리아 관광단지는 국제 관광도시 부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분명히 관광과 경제 면으로 보면 엄청난 효과가 있겠지만 문제는 교통입니다. 지금도 주말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 주변 도로는 교통체증이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요. 올여름 테마파크까지 개장하면 더욱 심각해질 겁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김한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일대 도로입니다. 왕복 6차선 도로가 단지를 관통하고 연결 도로도 4차선 이상입니다. 신호도 한 번만 받으면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평일의 경우 관광단지 주변 도로의 교통 흐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말이나 휴일입니다. 관광단지 내 대형 쇼핑타운만 2곳. 주변 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하고 이제 공휴일 좀 막히죠. 빨간 날. 얼마나 좀 막? 얼마라고 할 수 없이 평소보다는 한 20분 정도는 더 되죠. 빠져나가는데 20분 이상 걸리죠. 송정까지. 송정까지는 안 막히면 10분도 안 걸리죠. 막히는 시간이 있어요. 주말, 빨간 날, 이런 날. 대형 쇼핑몰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규모 공사가 한창입니다. 올해 8월 개장 예정인 테마파크에는 각종 놀이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테마파크까지 문을 열면 관광단지를 찾는 한 해 예상 방문객은 1,000만 명 이상. 교통난은 더 심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동부산 일대 도로 확충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기장과 대변, 해운대 송정 구간 도로 확장은 물론
반송터널 개설 등도 거론 단계에 불과합니다. 관광단지의 성공적인 개발과 주민 편의를 위해 행정당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처음에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변 도로를 더욱 확장하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해서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교통대책을 새롭게. 동부산 관광단지에는 의료와 문화센터 등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쇼핑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개발이 교통대책 부족으로 외면받는 시설로 전락할까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저희 헬로티비 부산 뉴스에서는 지난달 경남 고성에서 키우고 있는 해운대형 20개의 묘목이 자라고 있는 과정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5,200주의 해운대형 수목이 해운대 바다로 옮겨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토질에 따라 다른 꽃을 피운다는 수목이 여름에는 어떤 꽃을 피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차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백섬 그리고 동백섬과 이어지는 해운대 공원, 해운대의 백사장과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추운 겨울에서 봄의 길목에는 동백나무를, 5월에서 8월까지 여름에는 수국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해운대만의 수국을 만날 수 있는 수국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국이 아닌 세계적인 관광지인 해운대 바다와 동백섬의 명성에 걸맞는 수국을 심기 위해 1년 동안 경남 고성에서 정성껏 키워온 해운대형 수국. 경남 고성의 한 식물원에서 해운대 바다로 옮겨와 뿌리를 내렸습니다. 해운대 동백섬에 가장 적합한 해운대를 위한 수국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1년 전부터 경남 고성에 있는 만화방초라고 하는 수국 전문가분들과 의논을 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특화된 그런 품종을 개발을 하고 오늘 이렇게 수국 단지를 조성하는 첫날이 되었습니다. 아기 동백이 많은 동백섬에는 어른 동백나무를 추가로 심고 동백나무의 얼굴이 잘 드러나도록 잡목을 제거해온 해운대구. 이날 5,200주의 해운대형 수국이 해운대 공원에 자리 잡으면서 해운대의 바다와 동백섬을 사계절 내내 꽃과 함께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기후 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 이미 오래전부터 거론된 문제인데요. 언제까지 나와 상관없는 문제로 인식돼야 할까요? 기후 위기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LG 헬로비전은 기후 위기를 막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심각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의 기후 위기가 계속된다면 10년 뒤 부산 해안가와 낙동강 일원에 대규모 홍수 피해가 올 수도 있다는 예측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안가를 따라 화려한 건물들이 병풍처럼 늘어선 부산. 하지만 2030년 부산의 해안가는 공포로 변합니다. 수영만 요트 경기장 일원은 물론 백스코 인근 고층 건물 저층부가 물에 잠기고 원동 일원인 도로와 낮은 건물들까지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지역 전체가 침수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후위기 속 10년 뒤 현실이 될 부산의 홍수 피해 모습입니다.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미국의 기후변화 분석기관이 있습니다. 그 분석기관에서 이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라는 과학 학술 잡지에 이제 게재한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피해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조사를 한 바가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다가 한국의 이제 각 시도별로 인구 데이터를 적용을 해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인구 피해를 좀 조사를 했고요. IPCC 보고서를 보면요, 2030년까지 해수면이 29cm 정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 해수면이 상승한 상황에서 또다시 이제 태풍 피해가 왔을 때 그 태풍 피해로 인해서 해안가 주변에 홍수로 물이 범람을 하게 될 거잖아요. 물이 범람을 하면서 이제 홍수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부산에 예고된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변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란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3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도심 침수. 부산 곳곳에서 발생한 집안 붕괴와 하천 범람까지. 무방비 상태에서 전례 없는 기상이변이 부산을 덮치며 막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54일간의 역대 최장 장마, 기상청 관측 이래 가장 긴 호우일수와 가장 많은 강수량, 4개의 강력한 태풍.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 기후변화입니다. 우리나라 북쪽으로는 작년 봄에서 6월 시베리아의 이상 고온으로 7월 북극 해빙 면적이 최저를 보였는데요. 이렇게 북극의 기온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중위도에 위치한 우리나라는 기압계가 구불구불 요동치면서 찬 공기가 우리나라에 유입되기 쉬운 패턴이 됩니다. 한편 남쪽으로는 서인도양의 높은 해수면 온도와 대류가 활발해져서 상대적으로 동쪽에 위치한 동인도양과 필리핀의 부근에는 강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따라서 7월에서 8월 우리나라는 북쪽 상층 한기와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에 정체 전선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면서 긴 강수 일수와 많은 강수량. 1.5도.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인류 생존을 위한 마지노선으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지구의 평균 온도는 1.2도 상승하는 결과를 보이며 이미 한계치에 다가섰습니다. 불평등 문제, 식량 생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호주 같은 데서는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 위기가 아니고 안보 위기로까지도 격상돼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지난해 여름 부산이 겪었던 일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잠길 것이란 예측은 실제 현실로 다가와 나와 내 이웃의 생존을 위협할 것입니다. 30년까지 한 7만 4천 명 정도가 부산에서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곳으로 나타났고 피해 면적 같은 경우에는 98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770 킬로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부산시 면적이. 그러면 10분의 1 이상 되는 지역이 물에 잠길 수가 있다는 거죠. 정말로 엄청난 피해인 거고요. 기후의 변화를 넘어선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석탄에너지의 신재생 에너지 전환, 탄소 배출 감축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자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기장군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상급식을 추진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무상급식 추진단을 꾸리고 기장형 어린이집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어린이집의 경우 2012년, 유치원은 2014년부터 급식과 간식비를 지원해 오고 있는데 올해 지원 예산은 총 14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축제 체계를 대규모 집객에서 소규모 분산 온라인 축제로 전환합니다. 부산시는 찾아가는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이달 원도심 축제부터 변화를 시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원도심 축제는 사전 예약형 안전한 걷기 축제로 그리고 매년 겨울 개최되는 북극곰 축제는 해양 환경 정화를 위한 플로깅 행사 등으로 구상 중입니다. 부산시가 농산물의 안전성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대폭 확대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잔류농약 개정법에 대해 검토한 결과 현재 분석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현행 152종에서 511종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9억 원을 들여 최신 분석 장비 6종을 구입하고 24시간 현장 검사 인력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